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지도를 없애야 된다. 그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죠. 아,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라는 그런 걱정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전쟁에서 안녕하세요. 작전본부 대담한 세계지도 강래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이 임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양 전선에서는 대규모 공습과 반격이 어느 때보다 거칠게 오가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최고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란의 공격도 페르시아만으로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현재까지 상황을 짚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모셨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대사님께서도 계속 쭉 지켜봐 오셨겠지만 지금 현재 중동의 상황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양쪽에서도 조금 더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민간 시설에까지도 피해가 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현재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결말이 보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말도 보이지 않고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대사님께서는 어쨌든 외교관으로 계속 쭉 보시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외교가 효과를 좀 보셨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외교가 비틀어지면서 전쟁으로 갔다고 보시는지요? 네.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 서방 진영 간의 협상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비로소 협상을 해서 이란 핵 협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JCPOA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면서 이란에 대해서 일부 핵 제재, 경제 제재를 풀고 이렇게 이제 숨통이 튀었다고 봤죠. 그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출범하면서 2015년에 맺었던 이란 핵 협정이 잘못됐다. 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은 이란이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이란은 이 우라늄 농축을 아주 고농도의 농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란이 그야말로 핵 무장을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6월 달에 12일 전쟁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이제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의 상당 부분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이란으로서는 이 핵 협상에 임한 것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공공을 타개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 회담에 임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3차 협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제네바에서 3차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이란 측에서는 우리가 제법 이 진전을 이루었다. 곧 이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비엔나에서 4차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미국 측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제시한 이 안은 2015년에 맺었던 핵 협정상의 내용보다도 미국에 더 불리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더 이상 핵 협상에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바로 이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는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 게 제가 언론이나 또 읽어본 자료에 따르면 이란도 상당히 양보를 해서 미국 측에 수용하지 않고 원래 예정된 공습을 했다라는 주장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란이 좀 부족한 뭐 그런 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시각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면일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지금 협상했던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에 이제 간간히 나왔던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이란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라늄 농축 권한은 제로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요. 근데 2015년에 체결했던 핵 협상에서는 이란이 3.67%까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kg에 대한 저농도의 우라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 소위 말해서 일몰 조항이라고 있는데 일몰 조항은 그 시기에 도달을 하면은 방금과 같은 이런 제한이 다 풀리고 네. 모든 핵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란이 되찾는 건데 그게 전체 보면은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 네, 2030년이 되면은 그런 제한 없이 이란이 핵 농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의 우라늄도 가질 수 있게 네.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미국 측에서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권리를 이란이 되찾으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핵 협정으로부터 탈퇴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제 얘기들이 오갔느냐 했을 때 사실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잠시 나온 이런 정보를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본다면은 이란 측에서 양보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1.5% 정도까지는 우리가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네, 3.67%보다는 상당히 낮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5%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몰 조항이 나오는데 3 내지 5년 정도라고 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몰 조항 이것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짧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고농축 우라늄인데 미국이 2018년에 핵 협정으로부터 탈퇴를 한 다음에 이란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협정상의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농축으로 된 우라늄 갖고 있는 양이 60%에 해당하는 우라늄 IAEA 당시의 보고서는 441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아마 또 460kg 정도 아니냐라는 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450kg 정도입니다. 그 우라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란 측에서 제안한 것은 일부는 해외로 반출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대 희석을 시켜서 20% 이하로 하겠다.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5년에 있었던 핵 합의의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당시에는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농축 우라늄 전량을 해외로 반출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이란이 제시한 이 안이 과거 2015년의 핵협정보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더 이상 이 핵 협상을 한다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차 핵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좀 주도를 해서 미국을 조금 더 부추겨서 공습을 협상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공습을 강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스라엘 대사도 지내셨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뉴욕 타임즈에서 그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홀로코스트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염려를 매우 심각하게 합니다. 그간에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매우 우수한 이제 무기도 개발을 했었고, 이 결과 지금 현재는 중동에서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안보는 걱정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걱정은 다 괜찮은데 만약에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 핵무기를 만드는 경우에 이거는 가장 1번 타겟이 우리다. 그렇다면은 이란이 핵무기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 그러한 안보의 우려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전쟁에 개입을 하도록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핵 비확산에 대한 원칙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거의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원칙 그거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우 힘에 의한 통치, 힘에 대한 힘이 외교보다도 우선한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힘에 의한 정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 이 원칙과 미국 행정부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핵 비확산 정책 이것이 맞물린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겠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득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이 확신과 네타냐후 총리의 논리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국에서 합동 작전을 이룩하게 된 겁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생각이 좀 비슷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놓쳤더라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굉장히 급박한 위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도 이게 진짜 급박한 위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요. 이스라엘이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스라엘의 경우에 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1번 타깃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C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원전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가하고 유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국가는 아시리아의 BC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유대 국가가 남아 있다가 유대 국가는 바빌로니아한테 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BC 58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뉴스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바빌론에 가서 그러니까 있죠. 그걸 한 40년 내지 50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당시에 네. 페르시아에 키루스 2세가 그 바빌로니아라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유수하던 사람들을 다 보내줍니다. 고향으로 가.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짓게 이제 그게 유대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이가 굉장히 그렇죠. 좋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는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나라를 세우는 것은 1948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 아닙니까? 이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느냐 하면은 모사데크라는 사람이 수상으로서 그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이제 작전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사데크를 쫓아내고 누가 들어섰느냐 하면은 바로 팔레비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 영국과의 관계가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지적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팔레비 국왕이 바로 민주화, 서구화 이런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면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호메이니 체제가 들어서면서 신정 체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있다가 바로 그때 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질 사건에서 444일간 아마 52명의 외교관인가 그래 붙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네. 테헤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이란에 이란- 있는 아, 미국 이란, 대 예, 이란에 이란에 있는 미국 네. 대사관이 이제 인질로 이제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외교 관계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국 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제재가 시작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1979년에 이미 단절이 되어버린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란의 이제 정부에서는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반 이스라엘의 정책을 펴고 있었죠. 네. 예를 들면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지도를 없애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라는 그런 걱정을 항상 갖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찬성을 했느냐? 상당히 많이 했겠네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82%가 있습니다. 근데 그 82%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이 끝까지 가자. 저 체제를 무너뜨릴 때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라고 찬성하는 유대인.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57%가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습니다. 네.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매일 몇 차례 사이렌이 울려서 방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기꺼이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핵무기를 갖는 데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현재 전쟁을 불사하고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여태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비핵화 원칙, 비확산 원칙에 충실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이것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핵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지금 없어야 한다, 이란에. 이게 이제 목표라면 이란의 경우에는 좀 어떤 걸 목표로 가지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무릎 꿇지 않고 일단 1차 목표로는 끝까지 버티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사님. 지금 이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미사일 발사대 한 80%를 파괴했다고 하거든요. 이란 측에서는 고성능의 첨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는 아직까지 쓰지도 않고 보관해놨다 이렇게 하죠. 발사대가 없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사대도 발사를 하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인공위성 같은 데서 탐지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것은 그나마 미사일 그리고 드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저항 수단이다라고 이란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근데 여태까지요, 사실 대사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굉장히 효과적인 건 알지만서도 이게 의미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계 경제, 그러니까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란의 석유도 수출이 안 되니까 자기 목줄 죄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카드만 여태까지 만지작 거렸는데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이란이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는지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리적인 봉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규례를 깐다든가 네.
아니면은 큰 폐유조선 같은 것을 거기에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배가 못 다니도록 지나가게. 통로를 막아버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규례를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깔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유통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고 자꾸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에서는 여기를 지나가는 선박은 우리가 선별해서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통항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어제 두 척의 그 유조선이 이라크의 바스라 항구에서 격침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거기를 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효과적인 이제 전략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쨌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발사대도 80% 정도가 공격을 당했고 남아있는 게 드론 정도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한 거 보니까 해군력, 공군력,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네, 미사일은 아직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요. 네, 미사일과 드론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해군력과 공군력 이란 지금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타격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정도밖에 없다고 대사님 보시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설령 지금 물리적인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매우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봉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 함정이 호위해서 유조선을 인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비록 해군력은 없어서 해군과 해군 간에 전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무슨 수단으로 하느냐 하면은 미사일과 드론과 로켓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앞에서 아니라 저 먼 웬만큼의 거리를 두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호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해협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 위쪽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해안 지방에 그 미사일 장치도 되어 있고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진주해 있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다 파괴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미국 쪽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빨리 다 피신을 하라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권은 완전히 이란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맞붙는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황인 거네요. 이란 측에서는